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든든의 황준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위 상간녀 소송이라고 하죠. 배우자의 불륜으로 내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불륜과 관련된 증거 수집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을 좀 보니까 배우자가 명절에 특근이라고 해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만 시댁에 다녀왔는데, 나중에 봤더니 배우자가 모텔에 갔던 카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외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배우자분한테는 명절에 특근해야 되니까 시댁에는 혼자 잠시 가라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 카드 내역에 무슨 모텔, 호텔, 펜션, 그것도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호텔이라고 찍혔다면 불륜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됩니다. 이것도 충분히 증거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만 가지고 되냐라고 물으면 그건 쉽지 않다는 거죠. 수많은 정황 증거가 있을 텐데 이거 외에 다른 증거가 만약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좀 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모텔을 갔던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갑자기 갔을 수도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다른 증거들 좀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그 모텔 영수증이 있을 테니까 그 모텔을 빨리 찾아가서 CCTV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다. CCTV가 없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만, 확보해서 보니까 어떤 여자와 들어가는 게 있다 라고 하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없다 라고 그러면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증거가 보강이 되어야만 우리가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자료 액수도 통상 3천만 원 이내에서 결정이 되는데, 어떤 불륜을 했다는 상황이 확실히 증명될수록 위자료도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CCTV 확보는 좀 신속하게 하셔야 돼요. 모텔이나 무슨 가게에서 그 영상을 영구히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민사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결국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거니까 증거를 누가 더 잘 가지고 있느냐 싸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증거도 증거 가치가 다 다릅니다. 확실한 하나의 증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불확실하지만 여러 가지의 증거를 모아서 마치 모자이크처럼 파편 이런 증거를 모았을 때 전체적으로 그럴듯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하면 재판부에서 충분히 저희의 손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소송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불륜 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올리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있는 경우는 잘 없고, 통상적인 소송에서 대부분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카카오톡이나 SNS, 이메일 같은 것들의 내역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있으면 좋은데 이것을 확보하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통신사에 요청한다고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방의 이메일을 함부로 열람했다간 배우자지만은 그 경우에도 처벌의 가능성이 있고, 특히 내 배우자의 상대방, 결국 불륜녀, 상간녀가 되겠죠. 그 사람에 관련한 증거를 찾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하는 것이 통신자료 조회, 이 두 사람이 자주 통화한 사실, 그것도 심야에 통화한 사실, 이런 것도 하나의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사귀지 않는 남녀가 매일 밤 통화하고 이럴 일은 잘 없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것도 요청을 해서 내 남편의 차량 번호가 언제 드나들었는지 이런 걸 요청해서 가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외에 차단기가 다 달려있고 차량 넘버가 기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근데 늘 되는 건 아니고 또 관리사무소가 비협조적이거나 그런 자료 폐기했다라고 하면 또 방법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경험했던 어떤 분은 상간녀로 추정되는 여자 집 주차장에서 잠복을 하시면서 남편이 들어오는 사진을 막 찍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남편 차의 위치 추적기, 도청장치 이런 걸 막 다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처벌된다라고, 처벌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이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고 해도 민사상 반드시 쓸 수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우가 나뉘기 때문에 일단 증거를 확보해서 어쨌든 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기겠다는 일념 하에 그렇게들 많이 해오시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대화 내용도 여지에 따라서는 여사친 남사친 사이인데 좀 수위 높은 농담을 했다 정도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대화 내용만 가지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증거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러한 상간녀를 상대로 하는 상간남을 상대로 하는 위자료 소송은 저희 변호사들도 옆에서 열심히 돕지만 직접적인 배우자인 당사자의 협조가 그리고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화 내용을 잘 끌어내서 이렇게 남편의 자백, 아내의 자백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감안하시면 혼자서 하시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증거를 모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CTV 같은 건 좀 단기간에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전반적인 스토리를 어쨌든 재판부가 어떠한 근거로 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일반인은 잘 모르시니까 저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특히 상간 위자료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일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소위 흥신소 심부름센터라고 하죠. 그런 곳을 통해서 배우자의 동선을 따라가면서 불법적인 증거를 모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약간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이런 많은 일들을 하시던데 일단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한 작업이 필요한지조차도 사실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편이 현명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인이 처벌받거나 본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불륜 관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거 수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고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더 궁금하거나 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 댓글이나 회사로 전화하셔서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약속 잡고 상담해서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미가 좀 있으셨다면 이 화면 아래에 나갈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든든의 황준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